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아메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제품과 플랜의 유통이지만 저희가 먼저 우리들의 꿈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꿈 중에서 첫 번째가 꿈을 되찾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메이 시작하기 전에 어렸을 때 한번 꿈을 떠올려 볼까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더라도 저희가 비근한 예로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으면 그래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부터 정말 독립한다. 시간도 정말 자유롭고 돈도 자유롭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희 어렸을 때 꿈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살다 보면 현실에 대한 어떤 한계를 부딪히다 보면 꿈이 없었던 것처럼 저희가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뭔가요? 참고로 저희 아들한테 어렸을 때 꿈을 물어봤더니 나루토가 꿈이래요. 나루토 뭔지 아세요? 만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꿈을 가졌지만 저희가 어느샌가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저희의 스스로의 삶을 한계를 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에요. 뭐 간호사가 꿈이에요. 교사가 꿈이에요. 꿈을 이룬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꿈을 접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의 처음 출발은 그래서 꿈을 되찾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암해하기 전에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들이 있다면 그 꿈들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저희는 이 심심하게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를 해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걸 가지고 뭘 할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뭘 갖고 싶다, 그다음에 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꿈이 되찾아졌다면 그 꿈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희가 꿈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현실로 돌아가다 보면 그 꿈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꿈을 되찾았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에 집중한다는 거죠. 아메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덱스터 에거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했죠. 저는 이 아메 시작하면서 이 덱스터 에거의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혹시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려지세요? 저는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을 주위에서 한 분들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아메하기 전에는 벤츠 S클래스, 그다음에 지붕 강남의 50평 아파트 뭐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성공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전 세계에서 아메이로 가장 크게 성공한 덱스터 에거는 이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거죠. 우리는 크게 성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그냥 명사, 어떤 상태로 생각을 하는데 성공은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시간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성공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며 와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이 덱스에거는 바로 이걸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이 미팅을 들어온다고 해서 아메에서 보너스를 받는 건 아니지만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팅을 참여하면서 아메이로부터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툴을 익힌다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밟아가는 이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덱스터의 포엔에 의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지금 아메이 통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미팅에 들어왔기 때문에 50만 원씩 통장에서 아메이의 통장에 넣어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뭘 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하나하나 단계가 성공이라는 거 꼭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꿈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요. 꿈을 잃지 마세요. 저희가 꿈을 되찾았고 거기에 포커싱하고 있다면 결국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덱스터 에거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스폰서와 이런 성공 시스템을 통해서 아메를 통해서 저희가 꿈을 찾고요. 그거에서 포커싱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이 꿈을 뺏기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메이를 처음에 접하고 주위에 친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좀 이걸 이해할 만한 사람들한테 아메이를 얘기하죠. 그럼 주위 사람들이 선입견과 오해로 저희들한테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순간 내가 보는 비전이 확실한데도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와 시스템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꿈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나가면 Don't let anybody steal your dream의 유효가 여기에서 anybody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당장 오늘, 내일, 모레 저희가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내년, 그다음에 보다 나은 5년, 보다 나은 10년을 위해서 우리의 꿈을 잃지 않도록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꿈을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거 예전 영화지만 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버킷리스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기 전에 한번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제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죽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세계 여행을 한번 간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뷰가 좋은 정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정말 승차감이 좋은 정말 멋진 그런 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미에서 수입이 나오면 나는 선교 여행을 갈 거야. 아미 어떤 분은 그러죠. 뭐 플래티넘만 돼도 매달 매달 나오는 2, 300을 가지고 나는 선교를 갈 거야. 이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꿈들이 있죠. 아메이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런 노동 수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인세 수입을 저희가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돈으로부터 여유로워졌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가 일상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저희가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꿈에 저희가 기한을 정하면 목표가 된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꿈을 갖기 시작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여기 기한을 정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골대가 없이 축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90분 동안 양 팀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기한을 한번 정해보면 그게 이룰 수 있는데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그냥 언젠가 그냥 좋은 차를 사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 내가 3년 뒤에 이 차가 8,500만 원인데 처음에 선수금 30% 2,400만 원에 매달 매달 얼마에 이걸 언제까지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꿈을 이루는데 훨씬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번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차피 우리는 공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꿈을 한번 꿔보고 그 다음 언제까지 이거 이룰 건지 얼마나 들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목표를 한번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 아미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아미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회계연도가 저희가 매년 9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에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제 우리 사업은 연말입니다. 연말 파티를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내년 준비를 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ABO들은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는 이제 9월 1일부터 새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꿈꿔보는 거죠. 단기 목표로는요 SP입니다. 요즘에 제가 사업 설명회를 홈미팅 하다가 예전 자료를 가지고 SP가 되면 한 100만 원 법니다 그랬더니 SP 되신 분이 사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200만 원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그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플래티넘 되신 분이 첫 달에 뉴핀 보너스가 있잖아요. 플래티넘이. 그러니까 첫 달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지금 500만 원 가까이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로 우선 SP가 됐을 때 내가 언제 이걸 이룰 수 있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SP가 되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평균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언제 하고 싶은지 그걸 한번 정해보면 그분은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기 목표로는요. 저희가 에메랄드를 한번 꿈꿔보는 거예요. 에메랄드가 한 2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요새는 에메랄드 핀만 성취하면 1280만 원인가요? 어마어마한 또 돈을 주죠. 그러니까 첫 에메랄드가 되면요. 8천만 원이 넘는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8천만 원 정도 보너스를 받는 그 해가 지금은 네트워크가 이제 시작한 분들을 갖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꿈꿔보는 거예요. 내가 한 3년 있으면
3년 있다가 나는, 아니 2년 있다가 나는 에메랄드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연수입 8천만 원 정도 내가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장기 목표로는 저희가 꿈이죠.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수입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매월 1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가져가는 그런 것도 언제 할지 한번 이렇게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은요, 제가 여기다가 단기,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을 듣고 나가지고요, 한 달에 150만 원에게, 한 달에 500만 원에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까지 저희가 액티브 인컴이라고 해가지고 노동 수입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면서 남한테 월급 받거나 내가 내 가게 문을 열어서 돈 받는 거는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장인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능력 있는 친구들한테 자꾸 눌려요. 그리고 회사에서 봤을 때는 고액 연봉자 탐탁치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3개 국어, 4개 국어 하죠. 그리고 굉장히 머리도 좋아요. 새로운 기술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밀려난다는 게 직장인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직장 생활 하면서도 아미 비전을 보고 하나하나 네트워크 축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가지고요. 수동 수입이라고 하죠. 처음에 아미 시작하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돈을 벌죠. 저희가 아미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얼마나 벌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한다고 배워요? 네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 벌어. 이렇게 얘기죠. 통장을 까봤더니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액티브 인컴, 노동 수입, 남한테 월급 받거나 셔터문 열어서 받는 그런 생계를 책임져주는 이런 수입에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일반 사업이요. 5억에서 10억 창업을 하고 자본금 만들어서 창업하고 직원들 두고 아이템 개발하고 영업 다니고 정말 힘든 일들을 해내는데 불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만에 그러면 내가 돈 벌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커지면 커질수록 그 회사들은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까지 가는데 데스밸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일반 사업은 이거를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지 아이템으로 메꿔가는데 저희는 뭡니까? 그냥 저녁 식사하고요. 스폰서가 줌 미팅에 들어가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가끔 가다 졸다가 제 목소리가 좀 커지면 잠깐 깨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제품과 플랜을 알려나가기 시작해서 당장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3년, 5년 지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직접 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은 4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메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일반 비즈니스로 미국은 자주 다녔지만 아메 알리려고 미국을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달러가 들어와요. 아메 달러가. 이게 네트워크의 위력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루 이틀 돼서 안 된다고 그냥 노동 수입처럼 직장 생활 하는 것처럼 돈 안 들어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사업입니다. 내 네트워크 사업을 꾸준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가게 문 여시면서 계속 이걸 늘려나가는 거야. 그럼 언젠가는 믿기지 못할 그런 수입이 들어옵니다. 저희는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발표됐죠? 정말 대박인데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2020년 리더십 여행을 싱가포르 가족여행으로 정해놨어요.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가 나트랑에 가족여행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싱가포르로 가족여행은 아미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멋있죠. 저희가 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일이에요. 젊은 분들은요, 아미 사업 설명 딱 듣고 매달 나오는 거 한 3, 400만 원 말고 나는 여행만 매년 보내줘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나 여행 많이 다녀봤는데 나도 뭐 해외 많이 다녀 하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떻게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든지 해가지고요. 아메 여행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정말 아메 여행 가서 뭐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해외여행 갔다 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여행에서 일주일 동안 느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꼭 한번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족들과 리더십 여행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까 영상에도 보였겠지만 65주년, 이제 3년하고 1개월이 좀 안 남았는데요.
3년 동안 충분히 하셔가지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다이아몬드 여행만 보내줄 수 있던 것이 이번에 65주년 기념으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제품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희한테 수입도 이 정도 가려면 한 4, 5천 수입이 들어오고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8천에서 1억 정도 연수입이 부가적인 사업이 들어와요. 지금 버시는 거 별도로. 그러면서 여행도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저희가 20분, 30분이 다 됐는데요. 이제 꿈 하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 두 번째는요, 결단입니다. 아이고, 무서워요. 작두를 꺼내냈네요. 작두는 기존의 거를 이제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단 한자를 보시면 끝단자에, 끝단자, 그 다음에 끊을 결자, 뭐 이런 거죠. 끝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뭘 잘라내나 봤더니요. 제가 아미하면서 성공을 결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 다이아몬드가 돼야지. 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나 연수비 1억이 넘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살아온 기존의 나쁜 생활 습관을 끊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매트릭스를 보면은요. 종축을 보면 중요도고요. 횡축을 보면 긴급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들은요. 그냥 TV 시청하는 거, 게임 그냥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쇼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희 삶에 영향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긴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내일 혹시 내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셔야 되나요? 혹시 사장님한테 계획서를 발표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왜? 중요하고 긴급하니까. 중요하고 긴급한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중요한 거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오렌지 속에 되어 있는 거, 중요하지만 않지만 우리 삶에, 긴급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남이 만들어 놓은 판에 우리가 그냥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계획, 목표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은 정말 웬만하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다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그냥 후딱 지나가요. 자, 아메이 사업은요. 당장 급하면서 중요한 일도 해나가면서 당장 하진 않지만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는지를 준비해주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서 칙센미야히의 플로라,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혹시 옛날에 어렸을 때 취미 활동 재밌지 않았나요? 저는 사실 좀 웃긴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요. 밴드를 했어요. 근데 밴드를 하니까요. 너무 즐겁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지났나 싶었는데 3시간 지났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혹시 사장님들은 공부할 때 30분 정도 가는 줄 알았는데 3시간 가고 이런 시간이 있었나요? 그러면 저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칙센트 이야기가 봤더니 시간 가는 줄 알고 뭘 했더니 성과가 나더라. 이게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빨리 훑을게요. 종축에는 도전이라는 거죠. 내가 이걸 새로 만났는데 좀 버거워, 겁나. 이랬을 때는 도전이 된과 동시에 불안함이 옵니다. 거꾸로 내가 이건 너무 쉬워. 이거 나 다 아는 건데? 이랬을 땐 지루함이 와요. 그 지루한 거는 뭐예요? 주부님들이 그냥 밥하고 찌개 끓이고 이거는 굉장히 쉽죠. 이러면 지루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야, 내가 지금 아메를 통해 가지고 다음 달에 SP를 가고 싶은데 그럼 어때요? 좀 불안해지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요. 지루했을 때는요. 동기부여를 드려요. 자, 어때요? 내년에 우리 1년 열심히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출발한 분들도 우리 싱가포르 가족여행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드리면 막 심장이 뛰어요. 야, 그래, 아메 나도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행이라든지 보너스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드리고요. 불안했던 분이라면 저희가 시스템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정말 십수년 동안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핀 분들이 경험을 다 알려줍니다.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저희가 실력으로 갖추면 두렵지가 않아요. 저희가 플로우 채널,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신나게 아메이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정말 핀을 빨리 성취하고 그룹이 빨리 커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몰입의 즐거움에 가까워 가려면
어떤 것들을 훈련해야 되나 봤더니 아메에서는 고게러라는 걸 얘기해요. 고게러는 가서 얻으라는 거죠. 저희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요. 셔터문 열고 고객이 오는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 비즈니스맨이야.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서 쟁취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책과 오디오와 제품과 플랜, 그리고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 저희가 우리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직장인과 자영업에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고개로가 숙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복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하다 보면은 우리 네트워크가 커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혼자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멋진 분들이랑 사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아메이를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데 더 큰 보상이 나오는, 그래서 고개로가 중심이 되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미팅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요, 꿈과 결단이에요. 이거는 이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요, 집에서 혼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 맞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먹고 사는데 바빴는데 나 5년 뒤엔 이렇게 살아야지, 10년 뒤엔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도 이런 꿈이 있었는데 연봉 고작 몇천 1억 받는다고 내가 여기에 급급해 했나? 아니야, 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난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1년만 아니면 3년만, 내가 내년에 싱가포르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3년 뒤에 정말 멋진 크루즈 여행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지. TV를 좀 줄여보자. 정말 게임을 좀 줄여보자. 이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아메이가 실제로 사업이 되는 그 행동 원칙이 있어요. 그 4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리스트 빌딩, 명단 작성이고요. 두 번째는 컨택 인바이트먼트, 만나가 초대고요. 세 번째가 성공적인 모임, 그 다음에 후속 조치. 그래서 저희는 흔히 요 4가지를 플래티넘 머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명이죠. 요 4가지만 열심히 하면 플래티넘이 금방 된다. 그리고 내 파트너들이 이거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면 내 파트너들이 플래티넘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PT 머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이분들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저희의 생각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명단이라고 하는 거지, 그분들을 우리 사업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명단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명단 작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메이 사업을 할 때요. 저희가 돈을 가지고 하지도 않잖아요. 종업원을 고용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가게 내지도 않잖아요. 재고를 가지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 뭘로 성공하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해외, 국내 비즈니스 투자하고 캐피탈 유치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돼요.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가 커지거든요. 아이템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메는 그런 게 다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명단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 명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질수록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거는요, 내가 명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분들한테 다 전달하기도 전에 여기 있는 분들이 에메랄드가 되세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명단을 딱 5명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5명한테 그냥 전달했는데 이분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내가 아메이가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빠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 명단을 일단 많이 가지고 있으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스폰서와 업라인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건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내가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메이를 처음에 하면요, 저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왠지 말 잘하는 사람, 물건 잘 팔 사람, 막 이렇게 막 활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생각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 몇 명 없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이가 어떤 분들과 함께 하면 잘 됐을지를 스폰서 분들이랑 한번 상담해 보시면 되게 좋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메이 하면 선입견이 있어요. 왠지 그 판매원, 세일즈맨 막 이런 거 능력 되게 좋은 분들이 떠올라요. 말 잘하고 막 인간성 좋고 막.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명단을 계속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초기 실수 저랑 똑같죠. 이 사람은 잘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막 매달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분류해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적은 사람 또 적고 적은 사람 또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친구, 친척, 동료, 동창, 이웃, 뭐 기타의 가정 쭉 적어보는 거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세탁소 주인, 미용실 주인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명쾌하게 하려면 두 번째로 하는 게 선발 명단인데요. 선별 명단의 작성 방법은요.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 이렇게 쭉 9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이 9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나요? 주위에? 제가 보기니까 이 9가지에 해당되는 분은 거의 신이에요. 신. 제 주위에 이런 분 못 봤어요. 이 중에 한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이분이 정말 우리랑 사업을 같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명단 작성법에 이런 게 있죠. 이분은 이제 성명을 적고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우리의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명쾌하게 해서 작성해 보는 거예요. 쭉 해놓고 여기에 보면 빨간 표에 보면 자주, 거리, 긍정, 적극 이걸 써놨죠. 여기에다가 엑셀 좀 하시는 분들은요. 1점에서 5점까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계표를 두고 솔팅을 딱 하면 점수제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점수제로 매기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보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 업라인 스폰서들이 알려준 거 보니까 똑똑하고 돈 많고 말 잘하고 인맥 넓은 사람이 잘하냐? 그게 아니에요. 왜? 그분들이 아메이를 잘 알아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메이를 잘 이해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저희가 후원했을 때 그분들이 잘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 누님한테 아메이 전달받았는데요. 저도 어린 나이에 제가 IT 세계에 뛰어들면서 한국에 빌 게이츠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게. 집에 있어? 그럼 퇴근하고 와서 이제 피곤해. 잠깐 들릴게. 와서 얘기하는데 암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암에 하려면 오지 마. 또 가시는 거예요. 며칠 있다 또 전화 와요. 집에 있어? 집에 있어. 그럼 또 와요. 암에 얘기하려면 오지 마. 그럼 암에 얘기 안 해. 또 딱 와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암에 제품 얘기해요. 오지 말라고. 그럼 며칠 있다가 뭐해? 또 와요. 누님이 저희 집에 그렇게 6개월을 왔어요. 근데 제가 저희 누님이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계속해서 동생 잘 되라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으면요. 저는 지금 아메이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이 하면서 제가 두바이 여행을 아메이를 통해서 2번을 갔는데 첫 번째 두바이 여행 갔을 때 거기 꼭대기층에 저희 리더가 초대를 했어요. 당신들도 정말 멋진 리더가 돼서 이런 데서 묵을 수 있습니다. 방이 그냥 방이 한 3개씩 있거든요. 거기 가서 두바이 전경을 쭉 내려다 보이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고 젊었을 때는 해외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메이 어렸을 때 만나서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됐는데 아메이 스폰서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와, 이거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연수입 이런 거 해외 다니면서 재밌으니까 몰랐는데 50 넘으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3번 여행 다닐 수 있고 연수입이 1억이 넘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제 경험, 작은 경험이지만 알려서 나눌 수 있고 와, 이런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똑똑하고 말 잘하고 아니라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배워서요. 이분한테 그냥 한 땀 한 땀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언젠가 이해할 때가 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저는 6개월 걸렸잖아요. 근데 제 친구 선배한테 가가지고요. 30분 동안 막 사업 설명을 하고요. 뭔 말인지 알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이 바보같이 이거 못 알아들어? 제가 막 이랬어요. 저는 6개월 걸렸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후원하면 훨씬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PT머신의 두 번째는 만남과 초대예요. 만남과 초대라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아메이 사업은요, 우리가 꿀릴 게 없어요. 저도 근데 아메이를 잘 모르니까, 아메이는 어마어마한데, 제가 아메이를 잘 모르니까, 왠지 주눅 들어서 다녔어요, 저도. 근데 아메이는요, 그분들한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에 파스처라고 하는데, 파스처는 그냥 자세예요, 애티튜드예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자세. 이걸 저희는 아메 사업의 파스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당당한 자세를 보이지만 교만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 그러면 그분들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괜찮은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가 뭐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비굴하게 요청하면서 다닐 필요 없어요, 아미는요. 그리고 건방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희가 젠틀하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계속 꾸준히 알려서 그분들이 이해할 때가 되면 우리랑 사업을 같이 하면 돼요. 이해를 못하고 잘 부정할 때는 저처럼, 저희 누님처럼 계속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처음에 하게 되잖아요. 카톡으로 약속을 잡게 되는데, 전화하거나 카톡해서 스케줄 잡을 때는요, 전화 약속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명단 작성을 딱 한 다음에, 야, 이 친구 정말 긍정적이고 나랑 같이 여행 다니면 좋겠고 멋지게 사는 친구인데 아미나 제품 한번 전달해 봐야지. 딱 약속을 잡았는데 야, 오랜만이다. 야, 우리 보자. 라고 했더니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흥분해 가지고 아미 사업 설명을 막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 아미에 대한 기회를 잡기도 전에 선입견 때문에 못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나 카톡으로 해서 일정을 잡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약속을 잡은 다음에 어, 처음에 사업의 경험이 없으니까 다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야, 된장찌개 넘친다 그러고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우스갯 얘기지만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약속이 잡으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된 거다. 그래서 전화나 카톡은 약속이 잡히면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되는 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가 오겠지만 결국에는 미팅 초대가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 제가 아미 사업하면서 굉장히 도움받았던 책은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시면 네 가지의 키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강의를 하고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됐지만 아미 하기 전에는요. MBTI 제가 INPT예요. 정말 그 골똘한 사색가 연구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말 많은 사람들은 막 신뢰 없어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메를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IT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 만나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구나. 요 패턴을 제가 익혀서 그냥 질문이 답이다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그냥 나누면 되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이 답이다를 다 다루진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질문이 답이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촉과 초대는요, 그냥 일단 시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만나가지고 아메이 완전 쓰러뜨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6개월 동안 반대를 했지만 제가 확 이해를 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들이랑 친구한테 제가 옛날에 유명한 제 별명이 선배 이불 걷어예요. 직장인들이 집에 오면 10시, 11시잖아요. 그러니까 형 뭐해? 이제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쉬고 있어. 형, 그럴 때가 아니야. 이불 걷고 기다려. 그 제가 가가지고 막 광분해서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분들 지금 한 명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남들한테 막 불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배운 다음에 제품과 플랜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보고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더 많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들은 스폰서와 시스템에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PT머신의 세 번째 성공적인 모임인데요. 성공적인 모임의 형태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컴솔 미팅, 그 다음에 펑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 설명 잘 못하더라도 큰 행사, 몇만 명이 모이는, 몇천 명이 모이는,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곳에 초대를 해서 객관적인 어떤 설명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비전을 보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게 뭐냐면 한 명 한 명 만나서 또 스폰서와 만나서 이런 줌 미팅을 통해 가지고 들어보면 큰 컨벤션 효과는 없지만 하나하나 자세한 사업을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그래서 1대1 한번 만나보시고 스폰서의 도움을 처음에 받으셔도 되게 좋아요.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스폰서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스폰서 하는 패턴을 보고 그분들과 배우다 보면 나도 1대1 미팅을 하는데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줌 미팅에 서서히 조인하게 되면 그분들의 세계가 나와 스폰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성공자들의 패턴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 사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나도 자신이 좀 생긴다. 저 주부도 해서 월 500, 600 번다는데 저 직장인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1억을 넘게 번다는데 처음에는 어리버리했지만 이걸 배워서 할 수 있다는데 나도 그러면 천천히 한번 배워볼까?
자신은 없지만, 아직 생각은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줌에서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활용하면 좋고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명을 듣고서 야, 이거 암이 괜찮은데? 그리고 친구 모임에 가서 확 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추석이는데 내가 잘 암을 알지도 못하고 확 풀어버리면요. 그런 모임에는 항상 고춧가루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이게 막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차근차근히 전달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성공적인 모임에는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알겠지만, 1대1 미팅이 되던 1대2 미팅이 되던 이런 줌 미팅을 통했던 구체적인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 점검, 유통 변화, 회사 속의 수익 구조, 인정과 보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익숙치 않으면 스폰서와 이런 미팅들을 활용하시고 익숙해지면 내가 이걸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면 훨씬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이 사업을 알리는 데 도와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피트머신의 네 번째 후속 조치인데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 후속 조치인데요. 아메이 사업을 사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인데 첫 번째가요. 만남과 초대예요. 저희가 꿈을 갖고 결단을 하고 명단 작성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루어지는 것은 만남과 초대부터 이루어집니다. 만남과 초대가 잘 이루어진다 해서 실제로 사업 설명을 하고 제품은 전달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다 끝난 줄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사업을 제품을 잘 이해해서 계속적으로 제품과 아메이를 이해해서 이분이 정말 편하게 정말 즐겁게 아메이와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속 조치가 50%입니다. 후속 조치는 아메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키포인트예요. 자, 그럼 후속 조치란 무엇인가 보면요. 저희가 처음에 제품이나 플랜을 알리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외부의 영향에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어떤 분 뭐 바이오리듬 그러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2, 3일에 한 번씩 감정의 흐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품과 아메이를 플랜을 전달했을 때는 그래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도요. 2, 3일이 지나면 야 근데 나는 조금 천천히 제품만 써볼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플랜과 제품을 알리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이틀이나 사흘 안에 그분들과 다시 제품과 플랜을 다시 리뷰해 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그분한테 다시 리뷰해 주는 것을 저희가 팔로우업이라고 하고요. 그분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품과 플랜을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제품도 바꿔 써보고 플랜도 알려가면서 플래티늄이 되시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럴 때까지 스폰서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팔로우 스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를 통해서 이분이 제품과 플랜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정말 수입을 받아가시고 리더로서 서실 때까지 저희가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희들끼리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교육학자도 이미 증명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자료를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찾아봤더니요. 처음에 어떤 새로운 공부를 하고요. 가만히 두면 3일 내에 반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학생들이.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번 하루가 지나서 딱 리뷰를 해줬더니 기억하는 게 벌써 2배가 늘어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식상하니까 그렇지만 세 번째 리뷰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기억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기억하는 그런 양도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아메하는 선배들이 이런 교육학자의 그래프를 따르진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셨구나. 그래서 24시간, 48시간 안에 리뷰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를 교육학자의 어떤 논문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리뷰를 반복해 주면 좋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입의 즐거움. 이분들이 계속해서 아메이를 관심을 갖게 저희가 도와드리려면 모티베이션과 트레이닝이에요. 이분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다시 찾게 하고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아메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동기부여가 안 되신 분인지 아니면 학습이 부족해서인지 무슨 얘기냐면 야 나는 다 알아. 나 지금 많이 벌고 있어. 그러면 이분한테 정말 아메이 사업이 얼마큼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마어마한 그룹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분은 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이분한테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많은 어떤 교육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알려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셔가지고 도와드리면 이분이 아메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돼서 야, 아메이 한번 제대로 해볼래. 이런 분들한테는 자료와 오디오와 책을 줘서 내가 알리는 것보다 더 큰 스케일로 아메이 정말 큰 사업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해볼래. 그러면 제품도 써보고 이런 미팅을 통해서 같이 한번 움직여보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제품부터 먼저 써볼래. 그러면 소비자로서 제품의 우수성을 한번 경험해보는 거죠. 이 세 가지 옵션을 통해서 꿈을 찾아주고 다음 미팅에 계속해서 함께하는 거. 이게 후속 조치의 초점입니다. 가서 이분을 너 아메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파트너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닥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동기 유발과 학습을 통해서 아메이를 정말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 몰입의 채널에 가깝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이게 도와주는 게 후속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하자면요. 행동의 원칙, 플래티넘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처음에 명단 작성을 하시는데 이건 명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 사업 설명을 하지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 50명, 100명 적었다고 해가지고 50명, 100명까지도 가기 전에 에메랄드 돼요. 제가 해보니까. 대신에 이제 불안할까봐 우리가. 나 명단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다다익선이고요. 두 번째 만남과 초대는요. 저희가 해보니까 좀 어려운 얘기로 오늘 시간상 다루진 못했지만 PMF. 뭐예요? 우리가 아메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이에요.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다면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가 정말 뭘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느낀 것처럼 우리가 소비자라든지 프로스펙트한테 다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찾아지면은요 정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금방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성공적인 모임은요 성장 속도를 좌우해요. 내가 혼자 3년 동안 5년 동안 제품을 전달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 전달하고 플랜을 전달하다가 쉽지는 않지만 스폰서 한번 연결해드리고요. 이런 미팅을 한번 연결해드리면 우리가 그분을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바라봐요. 20세가 넘으면요. 자기 판단이 다 있어요. 우리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품을 전달하다가 괜찮으면 플랜을 전달하다가 괜찮으면 스폰서 초대해 보시고요. 이런 미팅에 한번 초대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엄청 빨라져요. 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최근에도 정말 3년 동안 5년 동안 소비자로 계시다가 집에서 미팅을 이렇게 1명, 2명, 3명 모아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미팅에, 이런 줌 미팅에 오시면 그분들이 이 사업의 크기를 보시기 때문에 모임에 초대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후속 조치 같은 경우에는요. 3 옵션이 있어요. 그분을 그냥 바로 야, 너 왜 사업을 안 해? 이렇게 닥달하지 마시고 제품을 정말 제품이 관심 있다면 제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장생활 끝나서 힘들지만 야, 너 힘들지? 그럼 내가 이 책 가져왔어.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오늘 야근이라 내가 오늘 줌 미팅을 못 들어가. 야, 오늘 줌 미팅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도와드린다. 그러면 토요일날 주말에 아니면 금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들어보자. 그래, 그건 내가 들어가 볼게.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전이 보면 그래, 나도 이걸 내 사업으로 할 거야.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해볼 거야. 그럼 그때 같이 또 다른 어떤 국면을 맞을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뭐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신이 없지만 그냥 막 우리는 왜냐면 이 사업의 비전을 보면요 열정이 막 생기잖아요. 내 친구가 내 후배가 막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쿨다운 하셔가지고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시간씩 도와드려도 절대로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남은 이제 A스텝 중에서 7, 8번이 남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요. 이 사업은요. 저희 업라인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붕어빵 장사를 하더라도 붕어빵을 미리 해서 돈 번 사람한테 보고 배워와서 하는데 이 비즈니스는요. 자본금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고용인들 필요 없죠. 재고도 필요 없죠. 가게도 필요 없고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공을 한다고? 내 자식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줄 수 있다고? 이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분명히 여기에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하우를 배우셔야 되는데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이런 미팅이기도 하지만 정말 나를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스폰서예요. 근데 스폰서하고 처음에는 살아온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트러블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서로 잘 조율해가지고 커넥션이 되시면 굉장히 사업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스폰서들이 먼저 좀 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함을 지르시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 볼 때마다 제가 왜 심장이 떨리는 건 뭐죠? 양심 고백을 저도 하면서 네. 하지만 이런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와 파트너 상담을 해주는 분과 받는 분의 입장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히말라야 산맥 같으면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올라가 보면요. 이렇게 재밌는 건요. 직선으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삐딱삐딱 하면서 꼬불꼬불하면서 걸어가죠. 맨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가는 길을 가지 않으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몇백 미터 되는 그런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실까요? 오른쪽 그림 보면은요, 이분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졌죠.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스폰서와 연결되어 있는, 먼저 선행되어 있는, 먼저 앞서간 사람의 로프, 끈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처음에 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메이의 맥이 있어요. 아메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스폰서랑 계속 교류를 하면서 내가 먼저 배우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자들도 아메이 처음에 비전을 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공부하세요. 스폰서랑 상담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리더는 가장 훌륭한 팔로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굿 리더는 굿 팔로우예요. 그래서 먼저 시스템과 성공 노하우를 내가 따르는 분들이 빨리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스폰서들과 이런 의미에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항상 염두하고 있거든요. 집중 피드백 수정도 있고 플랜 도 책 액트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내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내가 나를 체크할 때는요. 객관성을 굉장히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메이를 떠나서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처음에 아메이 시작하셔가지고요. 우리 스폰서가 왔으니까 파운더 스플릿 에머랄드 삶에 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그분들이 질문할 게 없어요. 왜? 아메이로 뭘 모르는지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아메이로 뭘 잘할 수 있을까? 뭘 모를까를 알려면 객관적인 사람이 필요한데 사업의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이라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처럼 내가 보고하고 간섭받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가진 사람한테 내가 스스로 체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하우를 훔쳐내는 거예요. 내 멘토한테. 그래서 누구하고 하느냐? 플래티넘 이상의 경험이 많은 스폰서랑 하는 거예요. 내 스폰서는 플래티넘이 아닌데 상담하지 말까요? 아니요. 매일같이 얘기는 하시되 주기적으로 플래티넘 이상 사임하고 우리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잘못 생각하면요. 직장 상사한테 보고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은 사업 성장이 안 됩니다. 이건 내 사업인데 내가 사업이 잘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가져간 사람,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이미 가져간 사람한테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오픈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멘토가 더 나를 카운셀링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스폰서 업라인들을 나중에 못 살게 걸었어요. 왜? 그분들은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내가 좀 빨리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도와준 저희 스폰서 업라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저는 감사하죠. 다른 일반 비즈니스는요, 그걸 내가 해야 돼요, 다. 옆에 가게들이 다 경쟁자예요. 근데 이 사업은 그런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창기 계속 도와줍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니까 프리 토킹 할 수 있지만 언젠가부터는 상담 양식이 있어요. 저희가 프리덤에 시스템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상담하시면 굉장히 시간 절약이 됩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 보고하듯이 내가 뭘 하면 그걸 가서 얘기해야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담은요. 잘 될 때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내가 그런 방향성이나 속도나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다이아몬드죠. 근데 그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 플래티넘 이상 사장님들한테 노하우를 얻어내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제 파트너 분들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상담은 내가 잘해서 하는 상담이 아니에요. 잘 하려고 하는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프리덤에서 이민삼이 전에 만든 그 프리덤 시스템 다이어리가 있는데 이거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예전에는요, 비즈니스맨들끼리 서로 매너예요. 내가 스폰서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고 가는데 스폰서도 자기 사업이 있잖아요. 나도 내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스폰서한테 가서 그냥 찡찡대는 분이 있어요. 사업이 안 돼요. 누가 제품을 안 쓴대요. 누가 거절한대요. 남편이 못 알아들어요. 뭐 막 이래요. 남편이 뭐 반대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스폰서도 비즈니스 오너기 때문에 나도 비즈니스 오너잖아요. 그러면 내 사업에 대한 거를 쫙 브리핑을 해서 스스로 체크한 다음에 어떤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브리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시간을 뺏지 마시고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팀워크를 만드는데 시스템 다이어리 체크를 해서 가셔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제인데요.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 복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이 시스템은요. 내가 꿈을 찾고요. 정말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자유로워졌을 때, 먹고 사는 거에서 벗어났을 때, 상상이 잘 안 되죠. 먹고 사는 것부터 벗어나는 분들이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다이아몬드 사람들 보고 사업을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분들 한량 아냐? 그래서 제 누님한테 너무 자유롭게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2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한 거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만 봤더니 와 진짜 신선 노름이에요. 도끼자루 썩어 나가듯 너무 자유롭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도와줘요. 우리가 빌딩 만들어가지고 인세 받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죠. 그건 틀려요. 요즘에 공실률 엄청나는 거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신촌하고 그 다음에 마포하고 그 다음에 성수동 그 다음에 가로수 카페거리에 SK텔레콤에서 유동인구 트래픽이 나왔는데요. 작년 대비 50%가 줄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요 공실이 아니라 공건물이 나와요. 건물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나라 법적으로요. 임대차 보호 때문에 주인이 가격을 한번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못 올려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격을 못 낮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요. 1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공실률 생길 일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메에서 달러 들어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사업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사업이 더 잘 돼요. 내 파트너들이 내년엔 나도 여행 갈 거야. 각자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진행을 하셔가지고 내 파트너들한테 복제하는 거예요. 저는 MBTI를 하면 끝에가 T예요. J가 아니거든요. 정말 계획적인 사람인지 알았더니 저는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래서 아메이 하는 거예요. 아메이는 재밌는 건요. 1년에서 2년에서 5년 동안 정말 부업으로 열심히 하면요. 직장 생활의 반이나 하나, 직장 생활의 10분의 1이나 하나. 근데 저희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도와준 스폰서가 있잖아요. 같이 하는 팀이 있잖아요. 우리 시스템, 프리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이룰 수 있어서 전했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없었어요. 제 스타일이. 저 그래서 more지만 with less예요. 적게 일하지만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레버리지 사업의 엄청난 효과예요. 저는 이걸 믿고 시작했고 저한테 이거를 혜택을 주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자, 요거는 패스할게요. 자, 저희는 아메이를 하면요. 창업자가 컴펜세이션 캐피탈리즘 해가지고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돈 벌고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이랑 여행 다니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하다 보니까 이 철학이 너무 좋았어요. 컴패션을 제가 단어로 찾아봤더니요. 연민이라는 얘기더라고요. 동정, 연민. 근데 컴패션을 자 보캐블러리 들어갑니다. 쪼개봤더니요. 이거예요. 컴은요. 투게더죠. 패션은 저희가 열정이라도 얘기하지만 고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패션 한 단어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열정과 고난. 우리는 처음에 정말 서민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죠.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니고요. 성공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명 한 명이 모여가지고요. 열정도 같이 나누고 정말
마음이 적었는데 다른 분들한테 제품도 전달하고 플랜도 전달하면서 자기의 그릇을 조금씩 키워나가죠. 우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열정과